철수 씨는 집에서 보던 늘어진 트레이닝복 차림이 아닌 깔끔하게 다림질된 셔츠를 입고 매일 컴퓨터 게임에만 몰두하는 모습 때문에 가족들의 따가운 시선을 받습니다. 특히 딸 하나 씨는 아빠가 무의미하게 시간을 낭비한다고 생각하며 날카로운 말로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어느 날 아침 평범해 보였던 거실의 공기는 하나 씨의 짜증 섞인 한마디로 인해 더욱 차갑게 얼어붙습니다. 과연 철수 씨가 늦은 밤까지 헤드셋을 벗지 못하는 그 화면 속에는 대체 무엇이 숨겨져 있는 걸까요? 이야기는 다시 그날 아침 모든 것이 시작되던 순간으로 되돌아갑니다. 은퇴한 지 수개월이 지난 가장 김철수 씨의 하루는 동이 트기 전 어두컴컴한 거실 한 구석, 낡은 컴퓨터 모니터의 푸른 불빛 아래서 고요하게 시작됩니다. 철수 씨는 주변의 생활 소음을 완전히 차단하려는 듯 투박하고 커다란 헤드셋을 머리에 깊게 눌러 쓰고 화면 속에서 번쩍이는 화려한 그래픽과 쉴 새 없이 움직이는 복잡한 도형들의 시선을 고정한 채 마우스를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철수 씨의 등 뒤로 거실의 낡은 시계가 아침 9시를 알리며 둔탁하게 울리지만 그는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습니다. 늦은 아침 잠에서 깨어난 딸 하나 씨가 부스스한 모습으로 방문을 열고 나오다가 아침 식사도 거른 채 모니터 속 세상에만 몰두해 있는 아버지의 구부정한 등을 보고 깊은 한숨을 내쉬며 미간을 찌푸립니다. 하나 씨는 곧장 아버지에게 다가가 날카로운 목소리로 쏘아붙입니다. 아빠, 지금 몇 시인지 아세요? 아침 대바람부터 또 그 게임이에요? 제발 그만 좀 하세요. 하지만 철수 씨는 딸의 비난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화면에 더 집중하며 마우스를 빠르게 움직일 뿐입니다. 그 모습에 하나 씨는 더욱 화가 치미는 듯 친구들과의 단체 메신저 방에 우리 아빠 나이 들어서 주책맞게 게임 중독에 빠져 소통이 불가능해. 정말 답답해서 미치겠어라고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주방에서 아침 식사를 준비하던 엄마. 영숙 씨 역시 남편의 뒷모습을 향해 혀를 차며 못마땅한 표정을 감추지 못합니다. 영숙 씨는 국그릇을 식탁에 내려놓으며 남편에게 한마디 던집니다. 여보, 당신도 참 대단해요. 퇴직하고 쉰다더니 고작 한다는 게 방구석에서 오락질이에요? 남들처럼 등산을 가든가 운동이라도 좀 하라고요. 철수 씨는 아내의 잔소리에도 아무런 대꾸 없이 오른손을 살짝 들어 지금은 바쁘니 말을 걸지 말라는 듯한 제스처만을 보낼 뿐입니다. 가족들이 식탁에 둘러앉아 식사를 하는 시간에도 철수 씨는 자리를 지키며 합석하지 않고 집안에는 따뜻한 대화 대신 마우스 클릭 소리와 냉랭한 침묵만이 감돌며 가족 간의 단절된 관계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철수 씨는 등 뒤로 꽂히는 가족들의 비난 섞인 눈빛과 무시를 온몸으로 느끼면서도 늦은 밤까지 충혈된 눈을 비비며 끈질기게 컴퓨터 앞을 떠나지 않고 무언가에 필사적으로 매달리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철수 씨의 고독한 뒷모습은 그가 단순한 유의를 즐기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말 못할 사연을 안고 치열하게 싸우고 있음을 암시하며 묘한 긴장감을 자아냅니다. 식구들이 잠든 늦은 밤, 철수 씨는 잠시 헤드셋을 벗고 거실 창가에 비친 자신의 늙은 얼굴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지만 이내 다시 결의에 찬 표정으로 마우스를 잡습니다. 며칠 뒤 저녁 하나 씨는 설거지하는 엄마를 돕다가 거실에 여전히 앉아있는 아버지에게 다가가 제발 게임 좀 줄이고 가족과 대화 좀 하자고 따지려던 찰나 모니터 화면 구석에 떠있는 채팅창을 우연히 목격하고 발걸음을 멈춥니다. 화려한 게임 이펙트 옆에 흐르는 채팅창에는 일반적인 게임 용어가 아니라
누군가 철수 씨에게 깊은 감사를 표하거나 인생의 고달픈 고민을 상담하는 듯한 진지하고 장문의 메시지들이 폭포수처럼 빠르게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채팅창 속 누군가는 선생님 덕분에 지옥 같던 외로움이 사라졌어요. 정말 감사합니다라고 적었고 또 다른 이는 이 나이에 저도 무언가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용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멘토님은 제 생명의 은인이십니다라고 감사를 표하고 있었습니다. 하나 씨는 선생님, 멘토님이라는 낯선 호칭과 함께 삶의 의지를 다시 찾았다는 내용의 글들을 읽으며 아버지가 단순한 오락을 즐기는 것이 아님을 직감하고 혼란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합니다. 하나 씨는 자신도 모르게 뭐지? 선생님이라니. 멘토님? 아빠가 지금 게임 채팅으로 뭘 하고 있는 거야? 라고 작게 중얼거립니다. 철수 씨는 딸이 등 뒤에 서서 화면을 훔쳐보고 있는 줄도 모른 채 화면 속 채팅을 하나하나 정독하며 고개를 끄덕이거나 때로는 심각한 표정으로 키보드를 두드려 정성스럽게 답변을 남기는 등 사뭇 진지한 태도로 소통에 임하고 있습니다. 하나 씨는 아버지의 낯선 모습과 화면 속의 미스터리한 대화들의 기이함을 느끼며 당장 그 자리에서 따져 묻는 대신 의구심을 품은 채 조용히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문을 닫습니다. 방으로 돌아온 하나 씨는 침대에 누워서도 아까 본 채팅 내용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아 뒤척이며 무기력해 보였던 아버지가 온라인상에서 도대체 무슨 비밀스러운 활동을 하고 있는지 의심과 호기심이 뒤섞인 긴 밤을 보냅니다. 그녀는 아버지의 활동이 단순한 중독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인터넷 검색창에 아버지의 아이디로 추정되는 단어들을 검색해 보지만 뚜렷한 단서를 찾지 못해 답답함만 커져갑니다. 잠들지 못하는 새벽 거실에서 들려오는 철수 씨의 나지막한 말소리는 평소에 무뚝뚝한 톤이 아닌 다정하고 사려 깊은 톤이라 하나 씨의 궁금증을 더욱 증폭시킵니다. 하나 씨는 아빠가 대체 누구랑 저렇게 다정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지? 라며 의문을 품은 채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며칠 후 하나 씨는 대학교 대강당에서 열리는 디지털 중독 예방 및 건전한 인터넷 문화 관련 특별 세미나에 참석하여 맨 뒷자리에 앉아 무심하게 강의를 듣습니다. 강연자는 은퇴 후 노년층에게 찾아오는 급격한 우울증과 그로 인한 디지털 기기 과몰입 문제를 심각한 어조로 설명하며 청중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우는 다양한 통계 자료와 사례들을 제시합니다. 하나 씨는 맨 뒷자리에 앉아 턱을 괜 채 지루하다는 표정으로 저런 뻔한 얘기 들으러 온 게 아닌데 그냥 출석만 하고 나갈까라고 생각하며 하품을 합니다. 그때 강연자가 목소리 톤을 높이며 하지만 여러분, 디지털 기기가 노년층에게 새로운 희망이 된 놀라운 사례도 있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라고 말하며 분위기를 반전시킵니다. 대형 스크린에는 은퇴 후 제2의 전성기라는 타이틀과 함께 화려한 오프닝 영상이 흐르고 하나 씨는 별 관심 없이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다 고개를 듭니다. 화면 속 내레이션은 한 시니어 BJ가 우울증을 극복하고 수많은 노인에게 희망을 주고 있다는 멘트로 소개를 시작합니다. 하나 씨는 화면 속 인물의 실루엣이 어딘가 낯익다는 느낌을 받고 눈을 가늘게 뜨며 스크린을 응시합니다. 영상 속 주인공이 천천히 고개를 돌려 카메라를 바라보는 순간 하나 씨는 숨이 멎을 듯한 충격에 휩싸여 쥐고 있던 펜을 떨어뜨립니다. 화면 속에는 바로 자신의 아버지 김철수 씨가 앉아 계셨기 때문입니다. 철수 씨는 집에서 보던 늘어진 트레이닝복 차림이 아닌 깔끔하게 다림질된 셔츠를 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빗어넘긴 채 전문 방송용 마이크와 조명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모습은 영락없이
성공한 프로 방송 진행자의 아우라를 풍기고 있습니다. 하나 씨의 주변에 앉은 학생들은 화면 속 인물에 대해 와, 저 할아버지 진짜 멋있다, 목소리도 완전 좋아라며 수군거리기 시작했고 그녀는 당황스러움에 손이 떨려옴을 느낍니다. 그녀는 다른 학생들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필사적으로 표정을 숨기려 노력하며 화면을 뚫어지게 응시합니다. 화면 속의 아버지는 당당하고 활기찬 미소를 지으며 카메라를 향해 안녕하세요. 시니어들의 잃어버린 꿈을 찾아드리는 BJ 시니어 멘토 철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이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이 충격적인 정체 공개에 하나 씨의 머릿속은 하얗게 정지되고 아버지가 집에서 늦은 밤까지 식구들의 눈치를 보며 몰두했던 활동이 단순한 게임이 아니라 은퇴한 동년배 시청자들을 위한 진지한 라이브 멘토링 방송이었음을 깨닫는 순간입니다. 하나 씨는 이 갑작스럽고 거대한 반전, 사실 앞에서 자신이 아버지를 오랫동안 얼마나 크게 오해하고 비난했었는지를 깨달으며 온몸이 떨려옴을 느낍니다. 세미나 화면 속에서 BJ 철수 씨는 침착하고 진정성 있는 태도로 자신이 진행하는 방송의 목적과 상세한 내용을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자신이 매일 몰두했던 활동이 사실은 은퇴 후 깊은 고독감과 무력감을 겪는 시니어들을 위한 정서적 멘토링 콘텐츠라고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그가 하던 복잡한 도형 게임은 단순한 오락이 아닌 시니어들의 인지 능력을 향상하고 치매를 예방하기 위해 개발된 두뇌 훈련 프로그램의 일환임을 밝힙니다. 철수 씨는 인터뷰어의 질문에 은퇴 후에 저는 정말 지독하게 외로웠습니다. 세상에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것 같은 기분이었죠.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게 두려울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이 방송을 통해 저는 아직도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라고 담담하게 말합니다. 그는 방송을 통해 시청자들에게 은퇴 후에도 우리는 여전히 사회에 도움이 되고 쓸모 있는 사람이라는 긍정적 메시지를 끊임없이 전달해왔다고 말합니다. 화면 자료로 철수 씨가 방송 중에 실시간으로 시청자들의 우울증과 가족 갈등 고민을 상담해주고 재취업이나 새로운 취미 생활에 대한 실질적인 조언을 건네는 모습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하나 씨는 아버지가 좁은 방구석에서 시간을 낭비한 것이 아니라 수천 명의 시청자에게 삶의 희망을 주는 존경받는 인플루언서이자 멘토였다는 사실에 온몸에 전율을 느낍니다. 철수 씨는 방송 중 자신이 이 방송을 시작하게 된 가장 큰 이유에 대해 이야기하며 잠시 목이 메입니다. 철수 씨는 카메라를 보며 사실 가장 힘든 건 사랑하는 가족들의 오해였습니다. 제가 매일 게임만 한다고 걱정하고 때로는 비난하는 딸아이의 시선이 가장 아팠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잔소리를 들으면서도 이 나이에도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 씨는 아버지가 가족을 피해서 게임을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존재 가치를 되찾고 새로운 소명을 위해 홀로 고군분투해왔다는 엄청난 사실에 가슴 깊은 곳이 먹먹해집니다. 이 모든 것이 자신의 오해였음을 깨달은 그녀는 큰 충격과 함께 눈물을 글썽입니다. 그녀의 눈빛은 비난이 아닌 존경과 후회로 가득 차기 시작합니다. BJ 철수 씨는 방송 인터뷰 중 잠시 침묵을 지키더니 깊은 한숨과 함께 자신에게 가장 큰 힘과 동시에 아픔이 되었던 것은 다름 아닌 가족이었다고 고백하며 붉어진 눈시울을 손등으로 훔칩니다. 그는 목이 메인 듯 떨리는 목소리로 카메라를 향해 천천히 입을 엽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딸아이는 제가 맨날 방구석에서 게임만 한다고 걱정이 참 많았습니다. 아빠가 은퇴하고 나서 무의미하게 시간을 보낸다고 오해를 해서 저한테 모진 말도 참 많이 했었죠. 그의 목소리에는 그동안 가족에게 차마 말하지 못하고 혼자 삼켜야 했던 가장으로서의 외로움과 서운함이 짙게 배어 나옵니다. 강당의 스피커를 통해 울려 퍼지는 아버지의 고백에 하나 씨의 심장은 죄책감으로 쿵 내려앉습니다. 철수 씨는 흔들리는 눈빛을 바로잡으며 단호하게 말을 잇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더 이상 쓸모없는 뒷방 늙은이가 아닙니다. 이 방송이 저의 새 일터이고 저와 같은 외로움을 겪는 동료 시니어들의 희망이 되고 싶습니다. 그걸 우리 가족들에게도 꼭 증명해 보이고 싶었습니다. 이어서 철수 씨는 방송 카메라를 정면으로 뚫어지게 응시합니다. 그 시선은 마치 지금 이 화면을 보고 있을 딸 하나 씨와 눈을 맞추려는 듯 간절하고 깊습니다. 그는 부드럽지만 힘있는 어조로 덧붙입니다. 우리 딸 하나야, 아빠는 게임 중독자가 아니란다. 아빠는 너에게 부끄럽지 않은 언제나 자랑스러운 존재가 되고 싶었어. 사랑한다. 이 결정적인 장면을 목격한 하나 씨는 그동안 아버지를 무시하고 한심하다며 비난했던 자신의 날카로운 말들이 비수가 되어 되돌아오는 것을 느낍니다. 그녀의 눈앞이 흐려지더니 참을 수 없는 미안함에 북받쳐 오르는 뜨거운 눈물이 볼을 타고 하염없이 흘러내립니다. 하나 씨는 입을 틀어막으며 아빠, 미안해, 내가 정말 잘못했어. 라고 흐느낍니다. 그녀는 주변 학생들의 시선조차 의식하지 못한 채 조용히 세미나 강의실을 뛰쳐나와 인적이 드문 복도로 달려나갑니다. 차갑게 식은 복도 벽에 기대어 주저앉은 그녀는 소리 없는 오열을 터뜨리며 아버지가 가족의 냉대 속에서 홀로 감당해야 했을 깊은 고독과 무력감을 비로소 온전히 이해하게 됩니다. 그녀의 눈물은 단순한 슬픔이 아니라 세대 간의 깊은 오해를 깨고 아버지의 진정한 삶과 사랑을 깨닫게 된 순간에 터져나오는 회한의 눈물입니다. 한참을 울던 하나 씨는 젖은 눈을 닦으며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이제는 비난이 아닌 존경과 사랑을 전하기 위해 집으로 달려가야겠다고 굳게 다짐합니다. 긴 복도에서 마음을 추스른 하나 씨는 무거운 발걸음을 재촉해 숨이 턱 끝까지 차오를 정도로 달려 집으로 향합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선 그녀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신발을 벗는 둥 마는 둥 하고 거실로 들어섭니다. 거실에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헤드셋을 낀 채 구부정한 자세로 컴퓨터 앞에 앉아 계신 아버지 김철수 씨의 뒷모습이 보입니다. 예전 같으면 한심해 보였을 그 좁은 등이 이제는 세상 무엇보다 크고 고독해 보여 하나 씨의 마음을 아리게 합니다. 하나 씨는 이전처럼 짜증 섞인 잔소리 대신 복잡한 감정을 가슴에 품고 천천히 아버지의 등 뒤로 다가섭니다. 인기척을 느끼지 못한 아버지는 여전히 화면 속 시청자들에게 네, 힘내십시오. 우리가 아직 할 일이 많습니다라며 격려의 말을 건네고 있습니다. 하나는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고 떨리는 손을 뻗어 축 처진 아버지의 어깨를 조심스럽게 감싸 안으며 등 뒤에서 깊이 포옹합니다. 철수 씨는 갑작스러운 딸의 따뜻하고 진심 어린 포옹에 놀라 흠칫하며 방송 마이크를 끄고 헤드셋을 벗은 뒤 천천히 뒤를 돌아봅니다. 그는 딸의 퉁퉁 부은 눈과 뺨에 흐르는 눈물 자국, 그리고 그 눈빛 속에 담긴 진심 어린 미안함과 깊은 존경심을 읽어냅니다. 영문을 몰라 당황하는 아버지의 눈을 바라보며 하나 씨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힘겹게 입을 엽니다. 아빠, 죄송해요. 제가 아빠를 너무 오해했어요. 아빠가 이렇게 멋진 분인지도 모르고
정말 죄송해요. 그리고 아빠가 정말 자랑스럽고 존경스러워요. 철수 씨는 딸의 진심 어린 사과에 잠시 멍하니 있다가 이내 상황을 이해한 듯 따뜻하고 자애로운 미소를 지으며 거친 손으로 딸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어 줍니다. 아니다. 우리 딸이 알아줬으면 됐다. 아빠는 그거면 충분해. 울지 마라. 묵묵히 딸의 눈물을 닦아주는 아버지의 투박한 손길은 그동안 가족 간에 쌓였던 모든 오해와 냉랭한 갈등을 눈 녹듯이 사라지게 만듭니다. 주방에서 이 모든 감동적인 광경을 지켜보시던 엄마 영숙 씨 역시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그녀는 앞치마로 눈물을 훔치며 남편에게 다가와 어깨를 토닥입니다. 여보, 고생 많았어요. 당신이 그렇게 대단한 일을 하는 줄도 모르고 내가 잔소리만 했네. 미안해요. 세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마주보며 희미하게 웃었고 그 웃음 속에는 깊은 이해와 화해의 따뜻한 기운이 가득했습니다. 이날 김철수 씨 가족의 거실은 지난 몇 달간의 냉랭한 침묵 대신 서로의 진심이 통하는 따뜻하고 새로운 소통의 온기로 가득 채워집니다. 그날 밤 김철수 씨의 정기 BJ 라이브 방송 시간이 다가오자 가족들은 이제 각자의 방이 아닌 거실에 자연스럽게 모여 앉아 방송을 준비합니다. 딸 하나 씨는 더 이상 아버지의 방송을 비난의 눈초리로 보지 않고 오히려 진지한 표정으로 조명을 세팅해주고 카메라 각도를 잡아주며 아버지의 곁을 든든하게 지킵니다. 아빠, 오늘은 조명이 좀 어두운 것 같아요. 제가 좀 밝게 조절해 드릴게요. 넥타이도 좀 비뚤어졌는데 이리 와보세요. 하나 씨의 살가운 챙김에 철수 씨는 쑥스러운 듯 웃으면서도 기분 좋은 표정을 감추지 못합니다. 엄마 영숙 씨는 남편의 열정적인 모습에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따뜻한 유자차를 책상 위에 놓아줍니다. 목 아프니까 이거 마시면서 해요. 파이팅! 철수 씨는 가족들의 따뜻한 지지를 온몸으로 느끼며 힘을 얻고 평소보다 훨씬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와 밝은 표정으로 방송 시작 버튼을 누릅니다. 화면이 켜지고 활기찬 목소리로 인사하는 철수 씨가 등장하자 채팅창에는 익숙한 시니어 시청자들의 아이디와 함께 응원 메시지가 쏟아집니다. 철수 멘토님, 오늘따라 얼굴이 좋아 보이십니다. 덕분에 우울증 약을 끊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등의 글들이 빠르게 올라옵니다. 이때 하나 씨는 소파에 앉아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방송에 접속하여 잠시 망설이는 듯 하다가 이내 결심한 듯 빠르게 타자를 칩니다. 수많은 시청자들의 메시지 사이로 하나의 채팅 메시지가 강렬하게 등장합니다. 아빠 사랑해요. 제가 늘 아빠의 가장 든든한 1호 팬이 되어 응원할게요. 마이너스 딸 하나라는 짧지만 진심이 가득 담긴 메시지가 선명하게 떠오릅니다. 철수 씨는 방송을 진행하다가 채팅창의 메시지를 확인하고는 순간적으로 말을 잇지 못하고 감격에 젖은 듯 입술을 파르르 떱니다. 딸이 보낸 공개적인 응원 메시지를 읽고 눈가에 물기가 어리지만 이내 그는 카메라를 향해 환하게 웃으며 시청자들에게 자랑하듯 말합니다. 허허, 여러분. 방금 보셨습니까? 제 딸아이가 응원 메시지를 보냈네요. 오늘은 유독 힘이 납니다. 저희 가족에게도 그리고 여러분에게도 새로운 활력이 생긴 것 같습니다. 철수 씨 가족은 이제 단순한 동거인을 넘어 서로의 꿈을 지지하고 응원하는 가장 든든한 팬이자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시간이 꽤 흐른 뒤 계절이 바뀌고 BJ 철수 씨의 방송은 시니어 세대 사이에서 폭발적인 입소문을 타며 인생 2막 설계 멘토링 채널로 확고하게 자리매김합니다. 철수 씨는 단순한 두뇌 활성화 게임 방송을 넘어
은퇴 후의 재취업 성공 노하우, 시니어 건강관리법, 새로운 취미 찾기 등 동년배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다양한 라이프 콘텐츠를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영향력 있는 멘토가 되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가족의 오해를 받는 무기력한 은퇴자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존중받고 인정받는 활기찬 시니어의 긍정적 롤모델이 되었습니다. 딸 하나 씨는 이제 아버지의 방송이 없어서는 안 될 전문 매니저이자 조력자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젊은 감각을 살려 방송 편집이나 시선을 사로잡는 썸네일 디자인을 도우며 아버지의 새로운 일터를 열렬히 지지합니다. 거실 테이블에는 하나 씨가 편집 중인 영상 콘티들이 놓여 있고 그녀는 모니터를 보며 아버지에게 조언을 건넵니다. 아빠, 이번 영상 썸네일은 이걸로 가요. 조회수 대박 날 것 같은데요? 엄마 영숙 씨 역시 남편의 방송 활동을 자랑스럽게 여기시며 가끔 게스트로 깜짝 출연하여 시니어 부부의 유쾌한 일상과 소통법을 공유하기도 합니다. 영숙 씨는 방송 화면 속에서 우리 남편 철수 멘토 덕분에 제가 요즘 살맛이 납니다. 여러분도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용기를 가지세요라고 말하며 남편의 손을 꼭 잡습니다.